그 영상 보내주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 있어? 그래서 잘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말이 아니라 원종고 너희들 선배들 말이 고3 때 이제 선택 과목 이제 선택하라고 하잖아. 2학년 말에. 근데 선택을 하려는데 자기는 이과 계열 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은 해야 되고 확통은 이제 문과 애들이 인문계열 애들이 밑에 밑바닥 깔아줄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어? 기아 기아? 선생님 그러면 기아를 선택할까요? 아니 뭐 선생님도 과목 없어. 무슨 과목인지.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뭐 세계 지리 뭐 관련 뭐 아무튼 엄청 길었어. 그 단원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과목은 못 듣겠는데요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없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면 수학을 세 과목이나 해야 되는데 나 죽을까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해도 된다고. 잉? 기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꿔서 돼.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만 말고, 졸지만 말고 수업 듣고, 한 시험 기간 때 한 2주 전부터만 그냥 교과서 문제 몇 번 풀어버리고 질문만 받으면 끝나. 근데 그건 또 애석하게도 등급이 아니라 A, B, C. 오케이? 그러니까 전혀, 어, 그게 안 돼. 부담이 안 돼. 그러니까 기아를 선택하느니 마느니 그런 고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예지가 잠깐 말했지만 확통은 인문계열이든지 자연계열이든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어?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안 선택해도 돼.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인문계열, 아니 자연계열 선택한 애들이 확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바보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수학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 인문계열로 온 애들이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다 바닥은 깔아주거든.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10등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러면 3학년 올라가면 그러면 그래도 10등까지가 확통은 1등급인 게 좋아? 아니면 한 50명 중에서 50명이면 이제 또 줄어가지고 한 네다섯 명만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수학 잘하는 애들만 모일 거 아니야. 자연계열 애들만. 그럼 걔네들 중에서 1등급 따는 것보다 문과까지 같이 공부해서 1등급 따는 게 더 쉬운 거니까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확통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그런 점에서 아마 진학지도 선생님께서는 이 과정들도 무조건 전교생이 다 봐야 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가 과감하게 문이 확통만 선택하고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확통에 진짜 못 매달아야지. 오케이? 근데 미적분도 그래. 미적분도 그닥 어렵지 않은 게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가 시험범이냐면 너희 교과서 문제 플러스 고3 수능 연계 교재가 뭐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야. 숫자만 바꿔서 미적분도 대신 근데 어렵지. 난이도가 있지. 그러니까 이미 다 노출된 문제들인데도 시간 안에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아니 뭐 모의고사 준비하느라고 대처를 못할 뿐이지 시간만 그냥 넉넉히 주어지면 다 100점 나와.
그만큼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자기가 계산 속도가 좀, 나는 남들보다 느린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해도도 뭐 남들보다 느린 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미적분도 선택해 보면 좋아. 점수 따기는 편하다고. 뒤지게 풀어버리면 되니까. 숫자만 바꿔주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순열하고 조합은 여러분들 2학년 때는 또 까먹었다가 3학년 때 확통으로 이제 만나게 된다고. 그 확통 과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운들 1년 후에는 다 까먹었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딴 거 필요 없이 순열은 언제 쓴다? 조합은 언제 쓴다? 순열 공식은 어떻게 쓴다? 조합 공식은 어떻게 쓴다? 그것까지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고3 과정도 다 해결이 된다. 알겠니? 근데 이제 너희들은 지금 못 매달아야 되잖아. 실수하지 말아야 되지. 기말 때. 그러려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럼 들어가 봅시다. 조합이라는 건 그러면 뭐였습니까? 조합이라는 건 단순히 뽑기만 하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했지. 그래요. 그리고 조합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컨비네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조합을 C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NPR은 뜻이 뭐였습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몇 개 뽑았다고요? R개 뽑았죠? 그 R개를 배열하는 것이 바로 NPR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맞지? 온매 그러면 들통 나버렸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가 바로 뭡니까? NCR이잖아. 맞죠? R개를 배열한다가 뭐죠? R100입니까? 근데 중간에 접속사가 뭔가요? 고죠? 고는 합이야, 곱이야? 곱이죠? 그래서 NPR은 얼마? NCR 곱하기 R팩이란 이러한 식이 탄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R팩으로만 양변 나눠 버리면 NCR 공식이 탄생하는 거죠. 얼마? 뒤에 거 100분의 앞에 거 순열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이게 바로 이제 조합 구하는 공식이었어? 당연히 귀신 안 만나려면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3명 중에서 5명 뽑으면 큰일 난다고. 그쵸? 3명 중에서는 3명까지만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건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요? and 여기에다가 박스 치고 별표 100개 치고 이거는 수행평가 안 나오면 네모 넣기
증명용 공식이에요. 오케이?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NCR은 얼마? R팩 N-R팩분의 N팩이라고? 그러면 대답해 보라고. OP3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OP3 어떻게 계산하죠?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걸 몇 개 연속? 3개 연속 곱하는 게 OP3이었지. 맞니? 그러면 이놈의 증명용 공식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예요? 5-3 100분의 앞에 거 팩 5 팩이라고? 즉 얼마? 2 팩분의 5 팩. 그러면 2 팩분의 5 팩은 2 팩은 얼마죠? 2, 1. 5 팩은 5, 4, 3, 2, 1이니까 어차피 약분돼 버리고 결과는 똑같죠? 맞죠? 그래서 NPR의 증명용 공식이 뭐였냐면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분의 앞에 거 팩이 바로 증명용 공식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자, 잘 보라고. NCR이 뭐였습니까? NCR. R팩분의 NPR이었잖아. 그치? NPR이 바로 요놈이었잖아. 맞니? 그래서 요게 바로 뭐야? 요게 NPR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R100분의 NPR을 이렇게 지금 써놨을 뿐이라고. 낯설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못 외우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공식이 있었고 그러면 대답이요. 봐. 이거 못 외우면 안 된다고 했다고? 왜 중요한 공식은 없냐? NCN은 얼마일까? NCN. 숫자로 생각해봐. 1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맞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NC1은 얼마입니까? NC1. N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 예를 들면 OC1은 5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는 5이잖아. NC1은 그래서 얼마? N이라고? 알겠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공식 또한 모르면 고3 때까지 고생하는 공식. NCR은 NC N-R과 같다. 사시1은 이 공식에 의하면 앞에서 뒤에 빼준 거 사시 얼마랑 같아? 4-1, 즉 사시 3이랑 같은 거야?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같은 거라고? 뭔 말이냐면 A, B, C, D 네 명이 있단 말이요. 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C를 뽑거나 D를 뽑거나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잖아요? 맞니? 그러면 네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세 명을 뽑는 경우 뭐 A, B, C를 뽑거나 A, B, D를 뽑거나 얼마?
A, B, C, A, B, D. 또 A, C, D를 뽑거나 B, C, D를 뽑거나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 경우지. 맞냐? 그러면 뭔 말인지 봐봐.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A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는 안 뽑은 거지. B, C, D는 안 뽑은 거잖아. 맞니? 그래서 A를 뽑으면 B, C, D는 안 뽑은 거야. B를 뽑으면 A, C, D는 안 뽑은 거야. 그쵸? C를 뽑으면 A, B, D는 안 뽑은 거야. D를 뽑으면 A, B, C를 안 뽑은 거야. 그러면 A를 뽑았다는 말이나 B, C, D를 안 뽑았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 즉, 4명 중에 1명 뽑는다는 것은 4명 중에 3명을 안 뽑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닌 사람 3명을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라고. 맞아? 그래서 NCR은 NC N-1과 같다. 그러면 언제 막강해집니까? 언제 막강? 10C8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뒤에 거 100분의 앞에, 앞에 거 순열이었습니까? 그러면 8팩은 얼마야? 아따, 쓰기도 짜증나죠? 근데 10C8은 뭐랑 같다고? 10C2랑 같으니까 10C는 얼마? 2팩, 2일분의 순열, 19. 깔끔한 거죠? 맞니? 이렇게 계산도 간단해지고, 알겠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다고. 바로 귀신 증명용 공식이었잖아. 대답해 보라고. NC빵은 얼마냐고, NC빵. 뜻이 뭐겠냐고, 뜻. N명 중에서 빵명을 뽑는 거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얼마라고? 1이라고. 왜? 요게 아까 1이라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요 공식에 대입해버리면 앞에서 뒤에 빼버리면 NC빵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1이었던 거라고 이해됐니? 네. 그랬을 때 요 3번에다가도 1학년 때도 중요하지만 3학년 때도 중요한 공식 별표 100개 쳐놓고 의를 잘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공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둘이 되는 공식, 둘을 하나로 만드는 공식이야. 근데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n-1, n-1과 같이 앞머리가 같고 R-1과 같이 한 끝 차이일 때, 한 끝 차이일 때 앞머리는 하나 커지고 R하고 R-1 중 누가 크죠? R이 크죠? 그러면 글자가 큰 놈 따라온다고?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일 때 하나 커지고 큰 놈 따라온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10C6은 둘로 쪼갤 수 있다고. 9C6 더하기 9C5가 된다고. 앞머리 같고 한 끗 차이죠? 그럼 하나 커지고 큰 놈 따라온다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7C4 더하기 7C5는 얼마가 된다고? 하나 커지고 큰 놈 따라온다고. 앞에 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알겠니? 진짜로 계산해보면 그렇다고. 알겠니? 그랬을 때, 요 놈은 별표를 100개 친 이유가 있다고. 이게 바로 증명문제 단골이야. 오케이? 자, 이거를 직관에 의한 방법과 정통적인 증명법 두 개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아따, 이거 좀 어디다 이쁘게 정리해놨으면 좋구만. 어디 증명 안 돼 있으려나? 아하, 여기 증명 있다. 852번. 요 852번에다가 별표 쳐넣으라고. 그러면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이거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증명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852번에다가 써놓으면 되겠다. 위에다가. 다른 방법은. 자, 그러면 우리는 예지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공식. 예지와 A, B, C, D 네 명 있다고요? 중에서 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토탈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이죠.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라는 건 바로 뭡니까? 5C3이죠? 그러면 5C3은 자신 있게 방금 두 개로 쪼개버리면 얼마가 되지? 4C2 더하기 4C3입니까? 맞지? 그러면 대답해보라고. 예지의 인성이 들통나죠?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예지가 아주 인기 있는 스타야. 오케이? 그래서 예지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경우 또는 예지가 포함되지 않고 3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 예지를 포함한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라는 건 예지를 포함해서 3명 뽑는 경우 또는 예지를 포함하지 않고 3명을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예지를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경우는 그럼 뭐가 되지? 예지는 포함해야 되니까 미리 뽑아놔야 되지.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습니까? 4명. 4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야 돼. 그래서 42라고. 그러니 또는 예지를 포함하지 않고 3명을 뽑는 경우는 이제 예지를 아예 빼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몇 명? 4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이 두 가지의 합이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라. 이 풀이법.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하는 틀이야, 틀.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공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물 한 잔 빨리 먹고 오시죠. 음.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것을 이제 한번 증명해 볼게요. 852번. 여러분들은 감상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증명용 공식은 외워야 쓰겠죠? NCR. NCR의 증명용 공식 얼마였습니까? R 팩 N-R 팩분의 N 팩이 바로 증명용 공식이라고? 그러니 그러면 공식 한번 외워볼까?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뒤에 거 팩분의 앞에 거 팩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N-1CR이라는 건 자, 증명용 공식에 대입해주면 얼마죠? 앞에서 뒤에 빼주면 N-R 마이너스 1 팩, 뒤에 거 팩, R 팩분의 앞에 거 팩, N-1 팩이라고? 이해되니? 없네. 순서를 선생님 바꿔서 헷갈릴라나? 이해됩니까? NCR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뒤에 거 팩분의 앞에 거 팩이라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뒤에 거 팩분의 앞에 거 팩 더하기 앞에서 뒤에 빼주면 n-r 팩, 뒤에 거 팩, r-1 팩분의 앞에 거 팩, n-1 팩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분수끼리 더하라는데 분모가 같아야 더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가 이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라고. 딴 데 보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직접 이거를 생각해 내야 돼. n-r-1 팩과 n-r 팩 중에 앞에 것, 뒤에 것 중에 누가 더 크냐? 거꾸로 말하면 뭘로 묶어줄 수 있느냐? 누가 더 커서 부족한 누군가에게 뭐를 곱해주면 같아질 수 있는가? 라고. 앞에 것, 뒤에 것 중에 누가 크죠? 뒤에 것이 큽니까? 이거는 뭐야? n-r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얼마? n-r 마이너스 1 하나 더 줄이면 n-r 마이너스 2 찡찡찡
3, 2, 1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n-1 마이너스 1 팩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n-r 마이너스 1 하나 더 줄이면 n-r 마이너스 2 찡찡찡 3, 2, 1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거지. 맞죠?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 중에 누가 뒤에 것이 요 놈 더 하나 곱해져 있다고? 맞니? 그러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앞식에다가는 분모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n-r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도 공평하게 n-r을 곱해야 되고 맞죠? 그럼 이제 앞머리는 같아졌다. 그러면 이제 r 팩하고 r-1팩은 앞에 것 뒤에 것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부족한 거 일단 뭘 곱해야 같아질까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r 팩이라는 건 r-1, r-2, 찡찡찡 3이 1입니까? 그러면 요 놈이 얼마예요? 요 놈이 r-1 팩인 거지? 맞죠? 그래서 요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같아지려면 여기다 얼마? r. 그럼 공평하게 여기도 r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바로 요게 네모 들어간다. 요게 뭐 곱해줄래? 뭐 곱해줄래? 이해되죠?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분모는 이제 같아졌습니까? 분모는 뭘로 같아졌습니까? 큰 놈으로 같아진 거지? 얼마? n-r패 r 100으로 같아졌고 맞죠? 그 다음에 분자는 얘랑 얘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수학 문제는 묶어줄 수 있으면 무조건 묶어줘야 되죠. 얘랑 얘를 더하면 공통인수 뭐가 있습니까? n-1팩이 있습니까? 그러면 n-1 팩으로 묶어주면 앞쪽에서는 뭐가 남아요? n-r 플러스 뒤쪽에서는 얼마? r이 남아서 이거랑 이거 없어져 버립니까? 맞나요? 오,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n-1팩은 n-1부터 1 나올 때까지고 그 앞에 n이 하나 더 곱해진 거니까 이게 바로 그가 돼버려요. n팩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n-r팩 r팩분의 n팩이라는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모를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개념 설명이었다고? 웃자까? 웃자까? 08-3번에다가 X표 치고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안 나와. 알겠습니까? 괜히 이거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자, 음, 혹시나 모르니까 요 8-3번 하지 말라고. 8-3. 129쪽. 129쪽. X표. 오케이. 유형 14번. X표.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내용이에요. 대진표. 이거 작가. 뒤에 뭔가가 보이는데 그럼 908번도 아예 노골적으로 아닐 거고. 어떤 선생님이 안 풀어보는 한 그게 교육과정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야. 몰라. 나는 그냥 너희들 시켜볼 거야. 안 풀리면 질문하겠지.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847번제를 보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하여 mp3가 120일 때 nc3 더하기 mp2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n값을 구하라는 소리네. 맞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mp3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뭐부터 시작?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n-1, 하나 더 줄이면 n-2입니까? 가 얼마? 120인 거죠. 맞죠? 그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 3차 이상을 뭐라고 해요? 5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인수분해. 안 되면 조립제법이죠. 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해요? 뭐요? 알고 있어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게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조립제법 하다가 시험 시간 다 끝내버리지 말라고. 혹시 조립제법 까짓 것이라고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학생은 꼭 이거 써놔야 돼. 120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즉 n하고 n-1하고 n-2는 몇 끗 차입니까? 얘보다 하나, 얘보다 하나. 즉 연속한 세 수의 곱이지. 그걸로 푸는 거라고. 뭔 말이요? 자, 120 소인수분 해봐. 120은 얼마죠? 260, 230, 215, 35입니까? 네. 그러냐?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연속한 세수의 곱 얼마? 4, 5, 6입니까? 맞죠? 그래서 4, 5, 6이니까 그래서 n값은 얼마? 6이라고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조립제법으로 했다가는 세상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간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꼭 기억해라. 이 풀이법. 자, 그래서 n값은 6이니까 이제 n자리에다가 66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유형 2번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3번. 자, 남자 5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 그럼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남자 3명을 뽑거나 또는 여자 3명을 뽑는 경우입니까? 자, 남자 3명을 뽑는 경우는 얼마죠? 남자 중에서 3명 뽑거나 여자 3명을 뽑는 경우는 뭐?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거나 그러면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두 개의 합의 법칙이 되겠지? 그래요. 3번이었고요. 자, 857번.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 회원 모집에 태우와 지우를 포함한 10명이 지원하였다.
이 지원자들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태우와 재우 중 한 명만 뽑히는 경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지예를 통해서 설명했잖아. 5명을 뽑는데 태우와 재우 중 한 명만 뽑는 경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죠? 태우는 뽑고 재우는 뽑지 않는 경우, 또는 태우는 뽑지 않고 재우는 뽑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 태우와 재우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명 있다고? 그러면 태우를 뽑고 재우를 뽑지 않는 경우는 태우는 미리 뽑아놓고 재우는 뽑지 않아야 되죠. 맞니? 그러면 나머지 몇 명? 8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야 돼? 4명만 뽑아야 되지? 태우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쵸? 그러면 요 경우도 태우, 재우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까? 그래서 8C4가 돼서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꼭 여러분들 숫자 계산까지 해서 답까지 내야 돼. 그래서 계산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실수하지 않고. 알겠죠? 860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어디 넘어가볼게.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 장 뽑는 경우, 오호, 잘 만났다.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 떠올리자고 했죠? 여사건. 자, 짝수가 적어도 한 장 뽑히는 경우에 여사건은 뭡니까? 모두 홀수만 뽑는 경우입니까? 맞죠? 그러면 1, 2, 3, 4, 5, 6 중 홀수는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중에서 몇 개? 2개 뽑으면 홀수만 뽑는 건가요? 그쵸? 근데 이거는 거꾸로 구한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6개 중에 2개 뽑는 겁니까? 거기에서 빼준 게 바로 답일 거라고? 그치요? 음. 자, 혜진이와 승은이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혜진이와 승은이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상황 연출을 좀 해서 풀라고. 혜진이와 승헌이 그리고 8명 이렇게 있다고? 맞죠? 요 중에서 몇 명을 5명을 뽑아 배열할 건데 혜진이와 승원이는 모두 포함하고 이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 그러면 일단은 혜진이와 승원이는 뽑아놔야 되죠?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6명 중에서 몇 명은 뽑아야 돼? 3명은 뽑아야 되지. 총 5명 뽑는 거니까. 맞죠? 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뭐 한 거죠? 혜진이와 승은이를 포함하여 5명을 뽑기만 한 거지. 뽑. 맞죠? 근데 걔네들을 비열할 건데 혜진이와 승은이는 이웃해야 돼. 그럼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머지 먼저 비열하고 끼워 넣기였습니까? 즉 얘랑 얘랑 얘가 마저 뽑혔다고 하면 3명 먼저 배열해. 그러면 3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 3팩입니까? 그 다음에 사이자리 하나, 둘, 셋, 넷. 4자리 중에 2자리 뽑아서 혜진이와 승원이를 배열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웃하는 거구나.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현재 지금 5명이 뽑혔잖아. 그래요? 그러면 혜진이와 승은이는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서 한 사람 취급?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입니까? 4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 맞죠? 그리고 혜진이와 승은이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니? 요 점과 요 점 뽑아 버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직선이 하나 결정되니? 이 점과 이 점 뽑으면 자동적으로 직선이 하나 결정되죠? 즉,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8개 점 중에 2점을 뽑는 순간 뽑는 만큼 직선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82. 자,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야,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얘, 얘 뽑으면 대각선 만들어지죠? 맞니? 얘 뽑으면 대각선 만들어지잖아. 즉, 대각선의 개수 얼마? 7C2. 오케이? 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얘 뽑으면 이건 대각선 아니잖아. 즉, 7C2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까? 그래서 몇 개? 7개 빼줘야 된다고? 이해됐니? 그려서 요 위에 있는 공식 이해되죠? 대각선의 개수는 NC에서 N을 빼주면 된다고? 변의 개수. 오케이. 자, 8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삼각형의 개수. 하나, 둘, 셋. 뽑기만 하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뽑기만 하면 삼각형 만들어진다고? 그래. 8개 중에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뽑아봤자 삼각형이 아니지. 즉, 요 네 점 중에서 세 점은 아무리 뽑아봤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8C3에서 4C3을 빼줘야 된다고? 오케이. 자, 87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평행사변형의 개수래. 그럼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하나, 둘,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죠? 오케이? 그럼 평행사변형은 요런 게 평행사변형이잖아. 요런 게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런 게 과연 몇 개 있냐는 소리야. 그러면 좌우로 평행한 거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 뽑! 얘랑 얘 뽑았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평행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얘랑 얘, 즉 6C2 뽑았다고 하면 얘랑 얘 뽑고 얘랑 얘 뽑는 순간 동시에 뽑는 순간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지. 맞니? 그래서 자 수평으로 표현한 거 4개 중에 2개 뽑고 사선으로 표현한 것 중에 2개 뽑아 동시에 발생시켜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예전에 문제 풀었던 거 서서히 기억나지요? 이럴 때 너희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아따 선생님 요 문제 때문에 억울해요 하는 문제가 바로 요 함수의 개수 문제야. 별표 100개 쳐놓고 이거 꼭 기억해라. 100점 방지용 개념으로 나온다. 이번 시험에서 100점 좀 수 줄여볼까? 라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형이 바로 이 함수의 개수 변형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함수의 개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함수의 정의와 그려서 해결하라고. 함수의 개수 문제는 함수의 정의와 그려서 해결하자.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봐봐요. 우럭. 요런 거 공식 외워봤자 외워서 풀리는 변별력 문제는 안 나와.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함수가 뭔지 함수가 되게 한 조건이 뭐였냐?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로 했지.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로 도착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림으로 해결해. 그림으로.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쁘게 x 얘는 아따 좁네. 1, 2, 3, 4, 5, 6 y 얘는 1, 2, 3, 4, 5, 6, 7, 8 x에서 y로의 함수. 어어. 근데 F1보다는 F2, F2보다는 F3가 커야 된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어어.
F1이라는 건 뭐죠? 1이 도착할 거, 2가 도착할 거, 3이 도착할 거.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잖아. 1이 도착하는 것보다는 2가 도착하는 거. 2가 도착하는 것보다는 3이 도착하는 것이 커야 되지. 맞지? 어, 이거를 우리는 유식하게 증가 함수라고 할 수 있니? x값 1, 2, 3 커지잖아. x값 커질수록 대응되는 y값도 크다. 그게 바로 증가함수의 뜻이잖아. 그러면 그 반대로 요거는 뭐예요? 감소 함수입니까? 오케이. 그럴 때,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바로 조합이다. 요 아이디어가 고3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아이디어야. 고3 때도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단골이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라는 건 조합이라고 조합. 조합. 요 아이디어를 꼭 이해하라고 했고 자, 간단하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는 예시예요. 요 문제랑은 상관없이 봐봐. X 집합의가 1, 2, 3이고요. Y 집합의가 5, 6, 7, 8, 9, 10, 11이 있어요. 그럴 때 F1보다 F2보다 F3가 큰 경우 이게 바로 뭐죠? 증가함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1하고 2하고 3이 가는 곳은 달라야 되죠? 맞아? 그러면 예지가 한번 골라봐. 5, 6, 7, 8, 9, 10, 11 중에 3개 골라보세요. 6, 9, 11, 어? 9, 10. 9, 10 이렇게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1은 6한테, 2는 9한테, 3은 10한테 갈 수밖에 없죠? 이해되니? 이렇게 증가함수는 뽑기만 해버리면 지기들이 알아서 매칭돼 버린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된다고 뽑으면 그러면 다시 F1이 F2가 F3이라고 해봐. 이거는 이제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면 감소함수 또한 7C3이라고? 왜?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어떻게 3은 6한테, 2는 9한테, 1은 10한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맞니?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 아이디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아이디어는 바로 뭐라고요? 조합이라고 조합. 이해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해결돼 버렸다. 1, 2, 3는 증가함수해야 돼. 1, 2, 3는. 그러니 그러면 1, 2, 3로 만들 수 이거 뭐요? 요 조건이 있었구나. F1은 얼마?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네. 에잉, 에잉.
1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3한테 가고 있고 4는 누구한테? 5한테 무조건 가고 있대? 그러냐? 그러면 이제 2와 3은 2와 3만 보내면 되잖아. 그러면 2와 3은 지금 여기 들어있죠? 그럼 2와 3은 어디에서 뽑아야 돼? 2와 3은. 1이 이미 3으로 갔으니까 4, 5, 6, 7, 8. 4, 5, 6, 7, 8. 몇 개? 5개 중에서 2개 뽑기만 하면 지기들이 알아서 가니? 그럴까? 만약에 4하고 6 뽑았다고 하면 2는 4한테, 3은 6한테 이렇게 가겠지. 맞니? 그리고 4는 이미 누구한테 갔어요? 5한테 가버렸잖아. 그럼 5하고 6은 어디로 가야 돼? 4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냐? 뭐요? 4가 5로 갔으니까 5보다 작은 쪽으로. 그치? 그러면 5보다 작은 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몇 개? 2개. 뽑기만 하면 지기들이 알아서 가겠죠? 이해되니?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 이게 여러분들 최상 난이도 아이디어라고 이해됐습니까? 네. 뭐야, 뒤지게 했는데도 이것밖에 못했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131쪽까지만?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